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 나만의 과제 작성 스타일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과제 작성 스타일 하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30년 동안 다니면서 국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과거에 교직 생활을 한 40년 했지만은 그래도 그 기간보다는 통신대학 기간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9개 학과나 다니셨습니까?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 한국방송통신대의 역사의 한 획을 그어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저 나만의 과제 작성 스타일은 예.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하나씩 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첫머리에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물 작성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의도, 그 다음에 형식 파악하는 거, 그리고 개요 구상, 그리고 목차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참고 문헌이나 자료를 조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실제 작성에 하는 방법, 그리고 예. 마지막에 검토하고 제출하는 거, 그리고 결론까지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머리에 예. 과제 작성은 즐겁다라는, 정말 즐겁습니까? 예. 자,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야만이 즐겁지 하기 싫은 것을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제물 작성하는 것은 우선 생각이 바꿔야지. 내 생각이 내 생활의 행동을 방향을 작성하기 때문에 네. 우선 내 생각이 발라야 돼. 하여튼 그 대신 과제물 작성하는 것을 또 잘해야 쓰겠다 하면 생각도 버려야 돼. 네. 잘해야 쓰겠다 하면은 너무 것 베껴야 되고 또 다른 것 베껴야 되고 그러니까 나만의 그 작성하는 법을 자기가 작성을 해야 돼. 그것보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체육 선수도 자기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처럼 네. 나도 방송대학이 이것이 내 생활의 일부다 생각을 하면은 즐거우면서도 부담을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러면 남의 거 베낄 생각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뭐 남의 것들을 베끼게 되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나만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제일 싫은 것이 공부입니다. 제일 싫은 것이. 근데 그것을 생각을 완전 바꿔보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통신대학을 중간에 다 그만둔 이유가 즐겁다는 생각보다는 통신대학에 이끌려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신대학을 이끌어 가야지 통신대학을 그놈 마치려고 보니까 안 돼. 그렇군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보다가 우리말로는 습관. 습관이 되면은 돼요. 하루 생활을 습관하면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일정이 선생님 저렇게 삶의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달력을 좀 가져오셨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달력을 보면은 이 하얀 것은 내 개인 생활입니다. 내가 누구 만나고 어디 병원에 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다 이것은 내 빨간 것은 내 생활이고 개인 생활. 이것은 과제물을 해야 하는 그 목표에 도달했냐 안 했냐는 것은 이걸 해서 마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스티커 붙여놓으신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은 내 생활이니까 생활에 통신대학이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통신대학이 아니라 내 생활의 일부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과제물의 실제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형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건 어떤 말씀일까요? 과제물은 교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네. 과제물을 교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그 다음에 과제물을 요구하는 형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출제 의도, 그 형식과 의도를 몇 번 읽어봐야 돼. 그것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것을 뒤에 보면 알지만은 교과, 과제 형태, 작성 근거, 참고문헌을 내 방에다가 붙여놔야 돼. 붙여놓고 날마다 일주일 동안에 작성하기 전에는 저것을 외워야 돼. 아, 글과 생각은 서술형으로 해서 교육관 2강의 근거에서 자서전을 써라. 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붙어야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사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 과목. 지금 그러네. 교과 6개를 쭉 정리를 해 놓으셨고 예. 그 교과별로 여기에 대한 과제 형태가 서술형이냐 논술형이냐 예. 뭐 요약형 서술형이냐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고 예.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다 작성해 주시고 예. 이거를 계속 머리맡에 붙여 놓고 예. 그리고 과제 작성을 하시면 예. 아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네. 저렇게 내 몸속에 들어오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목차 작성이죠. 예. 그 목차 작성할 때의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목차도 한 과목만 하면은 목차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한 네. 과목만 하면.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6개 과목을 한다 하면은 네. 우리한테는 부담이 돼요. 제일 처음에 내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하다가 보니까 6개나 3개는 제일 뒤에 것은 포기가 되어버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하면 6개 과목을 다 했으니까 6개 과목을 동시에 같이 해놔야 6개 과목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중보다는 분산 스타일이 좋다. 아, 자기 생각에. 근데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하나 완성하고 또 하나 완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야. 6개를 다 한꺼번에 컴퓨터에서 같이 생각해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는 그래야- 또 이제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선생님께서는 집중보다는 분산에 초점을 잡아서 이렇게 동시에 과제물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것도 필요하다. 당신한테 자기를 알아야 돼. 네네. 자기를 모르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집중력이 좋다 하면은 집중력으로 하는 것이고 분산력이 좋다 하면은 분산력이 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하면 그다음- 될까요? 예?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하면 목차 될까요? 구성은 네. 그 교수님의 요구는 그 내용을 그것은 자기 형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요구는 교수님이 하더라도 목차는 내가 즐거우는 목차로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 되게 말을 해놓고 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함나 작성을 완벽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결국은 되는군요. 안 돼. 예. 그냥 헐렁헐렁 하더라도 그냥 그 내용을 그냥 그 뭐냐면 좀 부실하더라도 작성을 해놔야 돼. 하여튼 네. 글은 써놔야 돼. 네. 예. 그리고 나서 예. 추후에 수정하면서 예. 가장 좋은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예,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과제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자료를 찾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참고문헌. 예.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료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참고문헌의 자료 주소입니다. 왜? 네. 내 머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 이것은 교수님이 제시도 해주지만은 내가 그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재를 찾더라도 참고문헌이 내가 무조건 참고문헌만 하면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내가 요거 이 창고문헌에서 서론에 들어갈 것이냐, 네. 본론에 들어갈 것이냐, 결론에 들어갈 것이냐, 또 본론에서도 어디에서 거기다가 인용할 것이냐, 어느 것을 자기 나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창고문헌은 아주 중요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신대학 도서관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지역 도서관에 가서 교재 내용에 맞는 그 내용의 것을 우선 갖다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걸 읽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책에서 어느 페이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반드시 써놔야 돼.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거는 도용이 되어버리거든요. 표절이죠, 표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꼭 해놓고 작성을 해놔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일단 교재 속에 답이 있다. 일단 교재를 잘 봐라. 그리고 참고문헌이나 문장 인용 시에 어디에 위치를 잘 구분지어 놓고 그리고 서론에 쓸 것인지 본론에 쓸 것인지 결론에 쓸 것인지 쓰고 반드시 그 참고문헌의 출처를 밝혀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과제물 작성과 공부와는 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요 과제물 속에는 공부도 요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벽에다가 교재 목차를 제일 먼저 써놔야 돼. 이 목차 속에서 교재가 과제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놈의 공부를 같이 겸하는 것이 좋아요. 과제물하고 교재와는 절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제물을 부담을 가지고 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제물도 공부의 하나의 과정이다. 결국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과제물 작성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제 자료까지 다 찾았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제물 작성은 아까쯤도 말했지만은 6개 과목을 같이 하니까 틈나는 대로 컴퓨터에 가서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아침 5시에나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가서 차리고 또 그것이 일을 맞춰서 다시 고성하고 앞에 쓴 놈이 안 되면은 요놈을 지워불고 그래서 과제물 작성 기간에 엄연 그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참 지쳐버려요. 그것이 우리 통신대학의 장점이에요. 내가 고통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 통신대학을 그냥 만만하게 봐보면 중간에 가서 끝나요. 그래서 아까쯤에 말한 그 틀에 맞춰서 쓰는 것이 내가 스타일로 되면은 가볍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저는 통신대학 이 과제물 작성만은 하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신대학의 과락은 이 과제물이 나를 살려줬어요. 거의 다 30점 나왔어요. 만점 나왔어요. 아마 잘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별것 아닌데. 알겠습니다. 좀 전에 뭐 고통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이런 과제물 하는 것들이 공부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적어주신 대로 어떤 과제물에도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의 중요성도 생각하고 그리고 틀에 맞춰 쓰는 심리의 압박감이 지금 대조돼 있거든요. 저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형식과 틀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형식은 교수님이 줬지만은 그 맞춰서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이니까 내가 압박감을 가지고 쓰면 것이 아니라 그냥 요거는 나한테 주어진 밥상이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내 틀대로 쓰는 거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교수님은 이렇게 요구지만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교수님 그 틀에 맞추냐 그예요. 그러니까 내 틀은 교수님 틀은 교수님이고 내 틀은 내 틀이에요. 그러면은 압박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거 중요하다. 예. 그렇지만 밑에 적어주신 대로 허술해도 자신만의 글에 자부심을 갖고 예. 써 나가면 예. 선생님과 같이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고 예. 그것이 바로 예. 공부가 실제적으로 예. 공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또 퇴고라는 거 하잖아요. 수정하는 예. 거. 예. 그런 수정 작업 해야 되고 아니 제출을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예. 자, 요 퇴고 과정과 그 과제물 제출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제물을 일단 일주일 전까지는 대개 통신대학 과제물이 45일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부 작성하기 전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마지막 일주일은 여유 있게 해야지 안 하면은 제출 기일을 넘겨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주일 전에 한다 하고 작성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퇴고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가지고 그놈 이것은 그 예를 들면은 7m 그러면 해놓고 보면 8m, 9m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은 안 돼. 7m로 작성해야 되고 또 어떤 데 보면은 5m, 6m인데 5m밖에 안 돼요. 그러면 5m밖에 안 되면은 더 6m를 작성해야죠. 버텨야 되고 네. 그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했습니다는 아이 통신물에 보낼 때 이름하고 과제물 제목이 다로 틀려버려요. 네. 예. 그 다음에 목차나 참고 문헌을 자꾸 빼먹어요. 그거는 목차와 참고 문헌은 아주 중요한 그 교수님들의 그 평가 기준이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놈을 전부물을 제대로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보면 공란이 되어버려요. 네. 저도 저것 때문에 몇 번 과락을 많이 맞았어요. 저 당시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반드시 완성하기 전에 좀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퇴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여기 가장 기본이죠. 내가 뭐 이 파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장이 예. 잘 되었는지 예. 그리고 목차나 참고 문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그리고 이름과 번호와 과제물 제목 또 과제물 여러 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마지막까지 퇴고하고 정리하고 물론 저런 것뿐만 아니라 한번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의 선택 문장은 잘 이어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중간에 뭐 필요 없는 어떤 문단은 없는지 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 예.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만의 과제물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틀은 6가지로 해놨지만은 예.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통신대학은 내 생활이 주지. 통신대학이 되면은 우리 나이 든 사람은 통신대학 다닐 수가 없어요. 예. 내 생활이 중요해. 내 생활을 하면서 통신대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60세 이상들이 통신대학 가서 보면 드물어. 왜? 통신대학을 덤으로 생각이니까. 통신대학은 덤이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생활 가운데서 하루는 1시간은 통신대학에 할애하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생활을 일부러 생각하면 절대로 부담이 스럽지 않아요. 나는 통신대학이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요. 예. 예. 통신대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을 봐줘요. 책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알게 되고 또 즐겁고 네. 그리고 내가 사회 직장 생활에는
그런 학원과 같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는 기쁨이 없어. 네. 왜? 그거는 평가를 안 하니까. 그러나 통신대학은 반드시 평가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내가 게을러 가지고 공부 안 해갖고 나쁜 뭐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평가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좋았으면은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 즐거움이 통신대학에 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책을 읽는 과정, 예.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선생님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예. 그런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바로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고 예.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특히 우리 학교 정확한 명칭은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거든요.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우님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 그리고 이건 아주 작지만 기간을 충분히 두고 메모를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면 아주 좋은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30년 동안 다니셨던 이런 학습 노하우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우님들도 우리 선생님처럼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과 같이 즐기면서 학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